건설 기본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인구 50만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개발 계획 간에 일관성을 갖도록 국제 공모를 통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특히 건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 건설의 목적과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구현할 여러 계획을 총괄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믿고 경제적 투자를 결행한 많은 시민의 권리, 즉 금강 조망권을 보호할 가치가 있음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나 배경지식이 희박한 일부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세종보에 대한 처진한 정치적 선동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건설 기본계획에는 금강 수중부를 설치해서 대청댐 방류량 등 하천 수양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종보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단체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4대강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세종보 건설을 정치적 잣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보 건설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과거 보수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과 핵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수와 치수의 역사이며 환경 보존과 개발의 대결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종보 재가동 역시 어느 일방이 옳고 일방이 그러다 계단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간 행복도시 내에서 행하여진 각종 토지 이용 계획과 분양 계획은 기본 계획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거나 상가를 분양받은 모든 시민은 세종보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이곳에 투자 및 입주를 한 것입니다. 이응다리만 하더라도 세종보 설치에 의한 수위와 수면적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상되고 건설된 것이나 현재는 수심이 낮고 수면적이 부족하여 수변 경관이 열악하고 야간 경관 조망도 관람객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단체가 자신들의 논리에 부합하는 수질, 수생태 정보만을 내세워 주민을 오도하며 세종보 가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세종보 철거 시 얻을 수 있는 환경 보존 측면에서의 가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의 금강수변 조망권을 떨어뜨리고 각종 수상레저 활동 기회를 침탈하고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단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힘수마자 미호종계를 포함한 금강의 수생태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한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셋째, 세종보 재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복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에 정해진 각각의 도시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시민, 나아가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 환경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종보를 가동하면 수위가 2.8m 내외 상승되어 수면적이 넓어지므로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주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행복도시에서 금강 조망권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또한 모든 신도시 개발 시 도시 용수가 필요하듯이 행복도시에도 중앙호수공원과 방축천, 제천 등 도시 하천 유지용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보 담수량이 570만 톤으로 경제적 가치는 약 1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흘러버리는 물을 감수하면 그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각종 수상 레저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이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과 일부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즘처럼 가뭄기에 산불 발생 시에는 물이 귀한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산불 진화용수로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구에 기설치된 소수력 발전으로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 9,300메가와트시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약 12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세종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간과 자연,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첫 해인 2012년 세종구에 담수가 되어 수변 공간 활용이 유리하였고 동안 조망권이 빼어났으며 각종 수상 레저 활동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대강 보처리 방안에 따라 세종구를 완전 개방 운영한 뒤에 수면 지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수심이 낮아져서 금강이 도랑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종구 상류 물이 빠진 상태의 그 현황 사진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 또랑을 방불케 하고 금강이라면 물이 넘실넘실 돼야 되는데 또랑을 방불케 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셔도 이런 상태를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수량과 수면적이 확보되어 시민들의 휴식과 레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강, 대전의 갑천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세네강, 영국의 템즈강, 사우스뱅크, 호주의 브리즈번, 싱가포르의 마르나베이,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시 필수 코스로 다녀오셨을 겁니다. 하천 모두 도심 하천을 담수하여 수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세종구 제가동이 환경에 절대적인 해를 입힌다거나 녹조 발생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이라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갈수기에는 담수, 홍수기에는 개방으로 탄력 운영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자료도 충분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 지점에 수질 측정망과 생물 측정망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관측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세종보의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은 연기지점, 즉 금남교 직상류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의 측정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강의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 중 광역 수문생태 영양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기지점 수생태 건강성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인자인 도착 돌만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 생물, 동물, 어류, 수변 식생, 수변 환경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연기지점 수질을 보건설 전, 즉 1998년부터 2008년과 보건설 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한 결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평균치 3.1에서 1mg/L에서 2.6으로 생활안전 기준 약간 좋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TP, 즉 총인입니다. 평균치는 0.199mg/L에서 0.08mg/L로 감소되는 추세이고 총인은 수치가 줄어야 수질이 좋은 겁니다. TOC, 즉
총 6위 탄소량입니다. 평균치 4.6으로 생활환경 기준으로 약간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종 행복도시 구간의 금강 수질은 보건설전보다는 보건설가 상당히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23년도 하천 수질 장기 변화 분석 보고에서도 도 인근 수질이 도 건설 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육지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가뭄, 산불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가뭄을 염두에 두고 기후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단체가 인용하고 있는 연구 결과에 반하여 보호 설치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다거나 보호 담수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수질 악화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호 설치뿐만 아니라 유속이라든지 수온, 영양물질 등 매우 다양하므로 세종보를 가동하면서 운용의 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는 세종보 재가동 및 탄력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큰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을 거듭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귀 기울여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물을 범하지 않을 것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세종시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금강을 끼고 세종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이름으로 환경단체가 제안한 세종보 재가동 관련 끝장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세종보 가동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반론입니다. 14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종보를 가동했던 5년간 강은 썩었고 생물들은 사라졌으며 순문을 개방하고 나니 놀랍게도 예전에 자연하천에 가깝게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설 후 수질 수생태가 보건설 전보다 개선되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세종보는 해체 영순위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15일 만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특정 기간의 수질 수생태 분석 방법은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환경원에서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간은 단 하루만이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물을 맞고 가두면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유속이 느려지며 이물질이 퇴적되어 바닥은 온통 오염된 뻘이 쌓여 물속은 지옥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보를 정상 가동하면 계절별 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종보는 잦은 고장으로 수문작동 유지 비용 연간 115년간 119억 원이 투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의 자료를 확보한 결과에는 2012년부터 보 개방 전 2018년간 세종보 유지관리비는 연간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4년도에 수리비로 30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보의 소수력 발전은 가동률이 25%를 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보 개방 전 2018년 전에 가동률은 59%입니다. 환경부의 공식 통계 자료에는 가동률이 그나마 낮은 이유는 모래 퇴적과 수위가 낮은 이유이며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보 녹조 현상은 영양물질, 수온과 햇빛 외에 느린 유속과 늘어난 물의 정체일수로 발생해 세종보는 개방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은
수온이나 영양 염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고요. 세종보 개방 전, 즉 2012년부터 17년까지와 개방 후 2018년에서 22년까지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미미한 걸로 환경부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보 탄력 운영의 사례를 들어 세종보를 탄력 운영하면 수위 변동이 생겨 수생태계와 생물 건강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강과 같은 대하천의 경우는 수위 변동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며 수생태계는 이에 잘 적응하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보의 탄력 운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극심한 가뭄이 와도 흐르는 금강, 양화치수장에서 호수공원, 제천, 방축천 등의 물공급 대책을 세워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그 대책으로 양화치수장의 강변 영화수를 118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중단기적인 도시용 도공은 가능하지만 향후 세종시의 도시용도 수요 증가와 극한 가뭄에 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 번째, 세종보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 조절 능력이 적으며 오히려 홍수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보의 주 목적은 수위를 유지하게 하는 목적이고 하천 유수에 영향이 적도록 가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모를 확보해도 사용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가뭄과 홍수 발생이 빈번하고 세종시는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성장과 수자원이 빈약하므로 산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물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번째, 세종보를 막으면 상류 7km인 합강까지 영향을 주어 이는 신수마자 등의 서식지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보 관리 수심이 2.8m 내외입니다. 어류 생태계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보 담수 후 2018년도에 완전 개방 시에 동일 어류종이 그 자리에 출현한 것은 그 증거입니다. 관련 논문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13번째, 세종보를 운영하면 펄, 악취 및 녹조 등으로 수변 공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수위와 수량이 증가하면 수 환경이 양호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친수활동 인구의 증가로 수변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을 허물고 있는 만큼 세종보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노후댐 철거 사례를 보면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생태보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이후에 29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일본은 24년도까지 59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EU에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27개의 댐을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단체에서 14가지 주장한 것은 모두 허구이거나 오류이거나 그랬던 그 자료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아울러서 환경단체는 세종보를 정치적 선동,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